리스 반납 금지라는 동영상을 안내를 드린 적이 있죠. 리스가 만기가 됐었을 때 반납을 하게 되면 비용 처리도 다 했고 보증금 돌려받는데 뭐가 손해란 말이냐, 편하고 좋은데 라고 댓글을 주시는 분들이 있고, 중도 해지에서나 반납하지 말아라,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만기 시에는 오히려 반납을 하는 것이 이득이 아니냐. 오늘은 제가 왜 만기 시에도 리스 반납보다 시장의 가치평가를 통해서 차량을 매각하는 것이 이득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소위 구조 반납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대표분께서 출퇴근 용도로 사용을 하시던 포드 머스탱 5.0 쿠페를 사례로 만기 시에도 시장의 가치 평가를 받는 것이 반납보다 이득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에 출고된 포드 머스탱 5.0 쿠페입니다. 검은색에 주행거리가 한 85,000여 킬로, 리스로는 우리금융 예전 아주캐피탈입니다. 36개월로 보증금 2,108만원, 잔존가치 2,108만원. 사고는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부품 교환이 있었고요. 만기 3개월 전에는 이렇게 문자나 우편으로 만기가 곧 임박하니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옵니다. 처리란 건 뭐 별거 없죠. 내가 인수할 것인지 아니면 반납할 것인지, 리스를 연장할 것인지. 리스 연장은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B브랜드는 연장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인기 있는 브랜드는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기가 이제 3개월 남은 거죠, 이 차량이.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보증금 2,108만 원을 돌려받는 대신에 내가 조금 더 잘 받을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하신 거고 저희에게 상담 요청을 하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반납을 선택을 하시죠. 반납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그러면 끝,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도 해지 시 리스 반납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겪게 됩니다. 리스 반납 안내문에서는 첫 번째, 보증금이 2,108만 원이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만기가 언제 때까지다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반납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가 요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반납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수 업체로 들어가게 돼서 차량에 문제가 없는지, 감가사항이 없는지를 체크하게 된다는 겁니다. 검수 업체라는 것은 대다수가 리스사와 연계되어 있는 중고차 업체 또는 중고차 딜러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기가 됐다고 해서 차량을 돌려주면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환불을 할 것이냐. 가번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약정 주행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탔었을 때, 여기에는 좀 인간적이네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킬로미터당 100원, 150원, 2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BMW 같은 경우는 일괄로 250원, 300원, 많을 때는 500원. 내가 약정한 게 1년에 2만 킬로인데 2만 킬로보다 1000킬로가 넘었다 그러면 500원을 적용하면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납원이 좀 문제죠. 가치 감가비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 중고차 업체라는 이야기예요. 중고차 업체에서 본인들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사고나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원상복구를 했다 하더라도 교체, 교환, 보험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감가시키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쿠페 차량에 보험 이력이 2회 총 689만 8천 원, 2018년 10월 135만 원 긁혀서 어딘가를 판금하고 도색을 하고 그렇게 보험 처리를 한 내역입니다. 2021년 2월 554만 7천 원, 부품 구매액 390만 원, 공임, 도장 두 개 합쳐서 한 155만 원. 분명하게 교체가 있었던 것이고 이 조항에 의해서 얘는 감가가 될 거라는 거죠. 제 경험상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었을 때 많게는 50%, 차량에 따라서 적게는 30% 정도의 감가는 이루어진다. 한 판당 5%, 외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기준을 잡는데, 엔진 개통이나 골격계 개통 같은 경우에는 리스사에 따라서 10%, 15% 이렇게 감가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690만 원 중에서 20%라고 한들에도 150만 원 이상, 30%라고 한다면 200만 원 정도는 감가가 이루어져서 적용해서 반납을 했었을 경우 2,100만 원에서 1,900만 원, 더 낮게는 1,800만 원 정도의 견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냥 반납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밑에 조항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미치는 겁니다. 기대가치라는 건 중고차의 시세, 가치감가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중고차 시세가 현격하게 떨어졌다든가, 왜 BMW가 예전에 그 불타 사건에 의해서 차량 가격이 훅 떨어졌을 때 반납이 리스사에서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떨어진 시세를 기준으로 산출을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비인기 차종인 경우 반납을 거절할 수도 있다. 반납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보증금을 낸 거에서 가치평가 부분을 훅 잘라내서 실제는 2,100만 원을 내줘야 되는데 중고차 시세가 그렇지 않으니 못 주겠어. 1,500만 원 줄 거야. 반납하든지 아니면 말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부 댓글에서 이야기를 해뒀듯이 만기 시에 내가 반납하면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이득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절대 리스사에서 손해보는 장사 안 한다는 이야기고, 가치평가를 외부 기관에 의뢰한다는 이야기는 리스사에서 일단 받는 형태가 되지만 중고차 업체에 넘어가는 것으로 1차 업체에서 일부 수수료를 떼가고 2차 업체에서도 안 남을 수 없으니 일부 수수료를 더 떼가는 형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통 단계가 아무래도 많아지면 가격은 많이 빠질 수밖에 없고, 반납이라는 바로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 하나는 유통 단계가 늘어난다. 두 번째로는 검수 기간이라 하는 것이 바로 중고차 업체다. 중고차 업체의 검수 기간은 이전 비용, 리스사로부터 넘어올 때의 비용까지도 계약자에게 전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리스를 만기 시에 반납을 한다고 해서 내가 보증금을 냈던 것을 그대로 다 돌려받을 가능성은 얼마냐? 제로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든 감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내 보증금에서 차감이 될 것이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차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오히려 돈을 더 엄청 물어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반납하지 말아라. 만기가 됐든 중도 해지를 됐든 이 차량의 시장 가치를 알아보고 내가 중고차로 직접 판매를 했었을 때 비용을 비교를 해봐서 돈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는 거죠. 제가 시장 가치를 평가를 해보니, 고객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690만 원이 첫 번째 18년도에 난 사고는 도색 정도 일어난 거니까 크게 문제 안 될 거고, 2021년에 난 거는 안개등이 깨져서 그것을 교환했다는 거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중고차의 성능으로 봤을 때 얘는 완전 무사고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아무 사고도 없는 차량보다는 단가가 있겠지만 리스사에서 반납을 할 때 받는 외부 평가기관의 반납처럼 30%까지 감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적어도 한 100여만 원 정도 수준만 처리를 하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주행거리가 많은 것에 대한 감가 부분이 좀 있어서 중고차 시세로 봤을 때에는 3천 초반 정도면 세팅이 가능하고, 고객께 가는 금액은 어느 정도냐? 완납 승계, 즉 저희가 승계를 해서 완납을 처리를 하게 되면 대략 2,600이나 2,700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1,900 vs 2,600이나 2,700, 700에서 800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만기지만 중도 해지 시뿐만이 아니라 만기 시에도 시장의 가치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든지 간에 내가 차량을 반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시유카에서 이득을 얻고자 무조건 만기 반납하지 마세요 한 얘기가 아니라 비교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도 비교해봤더니 700에서 800이 이득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역시 이득이고요. 고객들에게 정당하게 판매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공짜는 없어요. 리스사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하청 업체인 중고차 업체들, 협력 업체들이 있고 거치는 단계가 더 늘어나니까 당연하게 비용은 더 빠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답이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은 밴드 이용하시고요. 직접 연락 주셔도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유카TV 정준환이었습니다.